안녕. 오늘도 만사 귀찮고 피곤해 쩔어있는 싸가지 없고 버르장머리 없는 티모언이야. 오늘은 나도 좀 그 클린처와 튜브리스 그 떡밥에 대해 가지고 숟가락 좀 얹어 보려고 켰습니다. 일단 뭐 튜브리스가 낫냐 로드 자전거 얘기인데 MTB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은 로드 자전거에 관해서 이 클린처와 튜브리스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하나씩 항목을 좀 나눠봤는데 튜브리스와 클린처를 비교할 때 여러 가지 비교되는 항목들이 있죠. 일단은 튜브리스하고 클린처는 튜브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뭐 이 차이로 이제 가장 크게 나눠지고, 이 차이로 인해서 벌어지는 성향이 과연 유리한가 아닌가, 뭐가 더 나은가, 이게 지금 뭐 되게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두가 되는 항목들을 한번 싹 추려서 봐보니까 정비성, 필드에서 대처할 수 있는 용이성, 그 다음에 뭐 공기압이나 그거에 관련된 구름 저항, 그 다음에 뭐 무게, 그 다음에 펑크에 관한 부분, 뭐 그 다음에 뭐 승차감, 타이어의 탄력, 접지력, 뭐 이런 정도로 비교가 되곤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요 항목에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제 뭐가 더 나은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뭐 제 생각이 맞다라기보다 주관적 견해, 주관적 성향, 주관적 선호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경험상 어떤 게 어떤 분들한테 더 용이할지, 편할지, 잘 맞을지,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충 뭐 예상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은 정비성하고 필드 대처 부분이죠. 가장 우리 동호인분들이 접근하기가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필드에서 대처하는 거나 정비성 이런 거는 당연히 클린처가 유리하죠. 일반 초보자나 동호인분들도 쉽게 대처가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 일단 타이어를 탈거하고 장착하고 하는 부분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 다양한 방법으로들 튜브리스 쓰시는 분들이 펑크에 대응을 하실 것 같아요. 그 펑크에 대비해서 막 실란트도 넣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실란트 사용을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또 말이 길어질 것 같네, 부연 설명하다 보니까. 짧게 끊으면 또 성의 없을 것 같고. 그냥 뭐 주구장창 설명 한번 해볼게요. 뭐 보기 싫으면 나가시고, 볼만할 것 같으면 보시고. 일단은 저는 실란트 넣는 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튜브리스를 애시당초 쓰는 목적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목적이 경량화의 비중도 상당히 커요. 근데 무게 줄이자고 튜브를 뺐는데 거기다 또 실란트를 들이부으면 가뜩이나 튜브리스가 튜브 무게가 빠져서 튜브 클린처보다 튜브리스가 더 가볍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왜냐면 클린처보다 튜브리스 타이어가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튜브리스 림도 밀봉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클린처 림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게 림 테이프 작업이 돼 있는 튜브리스 레디든, 오리지널 이제 림 자체가 완전히 밀봉되어 있는 튜브리스 오리지널 림이든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 림의 그 사이드 월 비드를 고정하기 위한 부분도 보강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로 튜브리스가 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온전히 튜브 무게를 빼버려서 상쇄를 하는 개념인데, 거기다가 이제 뭐 물론 뭐 30mm 뭐 60mm 하면은 해당 그램 수만큼 늘어나는 개념이긴 하지만, 튜브보다 가볍다고는 하지만, 그 무게를 감안을 해버리면은, 실란트 무게를 감안해버리면은
튜브가 빠진 무게에서 증량이 된 림과 타이어의 무게까지 계산을 한다 치면 경량화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실란트를 하나 사용함으로써 뭐 미연의 펑크를 방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쓰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실란트가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펑크가 다 커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이제 펑크 정도나 대처가 될 텐데 아주 실펑크 아닌 이상 실란트가 들어가 있어도 다 셉니다. 뿜어버리죠. 그리고 실란트를 넣어버려서 경량화의 무게도 퇴색되고, 그리고 작업할 때도 더럽잖아요. 막 손도 지저분해지고 주변도 다 오염되고. 그래서 사실 필드에서 정비를 하게 되면 어차피 빵꾸 날 거 실란트가 없으면 깔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실란트가 있으면 더 작업이 곤란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작업이 짜증나요. 뭐 필드에서 무슨 뭐 작업용 장갑을 다 들고 다닐 것도 아니고, 손은 손대로 더러워지고 장갑은 장갑대로 더러워지고 막 찐득거리고 냄새나고 막 잘 닦이지도 않고 뭐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실란트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무게도 무거워지고 오래 쓰다 보면 밸브도 막힐 거고, 뭐 필드에서 대처하다 보면 더러워서 작업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실란트를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를 하지 않아요. 단순히 이 정비성과 필드에서의 대처할 수 있는 용이성만 봐도 저는 실란트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실란트를 넣는 거는 아주 작은 실방구 좀 메우자고 이제 쓰는 거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그럼 어떤 상황에 실란트를 쓰느냐? 피팅을 했는데 비드에서 바람이 샌다던가, 벨트 잘 체결했는데 밸브에서 바람이 샌다던가, 아니면 타이어 옆구리에서 타이어 자체가 밀봉이 잘 안 된다던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새 타이어 버릴 수도 없고 피팅 잘 안 된 거 안 쓸 수도 없으니까 실란트를 이용해서 막아야겠죠. 그 용도로는 뭐 미리부터 넣는 건 상관은 없는데, 그게 아닌데 멀쩡한 휠과 멀쩡한 타이어에 실란트를 미리부터 집어넣는다, 이건 제 성격에 맞지가 않습니다. 일단 저는 권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저는 실제로 전 쓰지 않습니다, 실란트를. 그러면 필드에서 빵꾸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만약에 실란트로 메꿔질 정도 빵꾸면은 보통은 당일 라이딩을 마무리하는 정도는 실란트가 아니어도 라이딩을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의 펑크라고 봐요. 튜브리스 타이어라면. 튜브리스 타이어는 실펑크는 바람이 빨리 새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CO2를 중간에 끊어가면서 주입을 하든지, 뭐 이제 휴대용 펌프로 대처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때 가서 실란트를 주입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두 시간 간격으로 공기압이 저하돼서 라이딩이 좀 감이 떨어진다던가 뭐 이럴 때, 요즘에는 스프레이 타입으로 해서 실란트와 공기가 같이 주입되는 타입의 그런 CO2 스프레이도 있죠. 그런 걸 쓴다든지, 그걸 갖고 다니는 것도 번거롭지만 사실은.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저는 단거리 라이딩 같은 경우는 아예 펑크에 대한 그 대비책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카드하고 뭐 신용카드 정도, 그냥 근거리 라이딩 할 때는 뭐 그렇게 해서 펑크가 나면 그냥 그날 라이딩은 종료시켜버립니다. 차를 타고 복귀합니다. 그냥 DNF. 근데 이제 뭐 좀 장거리, 중장거리를 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방식의 실란트, 뭐 그런 휴대용 공기랑 같이 충전되는 방식의 실란트 스프레이를 쓰던지, 아니면 그냥 클린처 튜브를 휴대해버립니다. 그래서 펑크가 나면 그냥 튜브를 끼워서 씁니다. 튜브리스 밸브 제거하고. 어차피 클린처도 빵꾸 나면 튜브 갈아야 되고, 튜브리스도 빵꾸가 나면 튜브 끼면 그만입니다. 뭐 실란트까지 넣어갔는데 실란트가 예를 들어 못 막는 빵꾸다 그러면은 일이 더 커요. 아예 없는 것보다. 이러나 저러나 튜브를 넣어야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깔끔한 상태에서 튜브를 넣겠다 이거죠. 굳이 이게 뭐 더 무겁게 만들고 지저분하게 만들어져 가면서까지 실란트를 채워갖고 다니지 않겠다, 이상이 없다면. 그래서 저는 튜브리스 레디 휠의 이제 타이어 조합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완전한 튜브리스 림을 선호해요. 뭐 림 테이프 방식이 아닌
완전히 림 자체가 밀봉돼 있고 튜브리스에 특화된 튜브리스 전용 림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실제 그래서 저도 마빅 제품을 쓰고 있고 뭐 슈발베나 맥시스 타이어를 잘 피팅을 선호하는 편인데 바람 잘 새지 않습니다. 뭐 이제 슈발베 타이어가 뭐 새는 경우도 좀 덜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맥시스 타이어 잘 안 새는 것 같고 제가 쓰고 있는 슈발베 타이어도 바람 잘 안 셉니다. 일주일에 한 번 라이딩 하는데도 공기압 잘 유지되고 있고 약간 모자란 부분 좀 채우는 편이고 이제 튜블러 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타이어 공기압도 이제 두틸 재질의 일반 고무 튜브가 내장된 게 아니라 그 뭐죠? 라텍스 튜브 경량이면서 탄력이 좋고 승차감도 좋죠. 라텍스 튜브를 쓰게 되면은 공기 포화도라고 그게 그 공기 포화도 밀도가 낮아서 어차피 매번 라이딩 할 때마다 항상 바람을 넣고 타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당일 라이딩 하루 정도 공기압이 문제없이 잘 유지되면 라이딩 하는데 지장 없으면 그냥 쓰셔도 돼요. 타이어 공기압이 한 2, 3일 잘 유지되면 충분합니다. 튜브리스를 뭐 굳이 뭐 일주일도 안 되는데 바람이 막 좀 3, 40% 빠졌다. 하루 이틀 정상 공기압으로 유지되면 충분합니다. 그냥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뭐 정비성이나 필드 대처 이걸로 실란트를 쓴다.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방금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스페어 튜브를 지참하는 거 아니면 그때 빵꾸가 나면 그때 가서 그냥 이제 실란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CO2 스프레이 뭐 그런 걸 쓰는 거죠. 그러면 정비성이나 필드 대처 부분은 뭐 이제 요 정도 얘기하면은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압이 있죠. 공기압이랑 구름 저항에 관련된 거. 이 부분은 이제 뭐 개인마다 선호도 차이가 클 것 같은데 제가 경험상 생각하는 거나 주관적인 견해에서는 클린처보다는 확실히 튜브리스가 구름 저항이 적습니다. 일단은 튜브 안에 타이어 안에 튜브도 이 마찰 저항이 있어요. 그 이제 무게도 증가하고 타이어하고 튜브 사이에서도 이렇게 추진을 할 때 마찰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확실히 둔탁합니다. 주행감이. 구름 저항 면에서는 저는 확실히 튜브리스가 낫다고 생각해요.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튜브리스 방식도 이게 이제 요즘에는 뭐 리미, 뭐 훅 리스, 훅 방식 이렇게 나오죠. 근데 공기압을 적게 쓸 수밖에 없는 훅 리스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제 아무래도 공기압이 적다 보니까 이제 나가는 부분에서 이제 좀 구름성에 있어서 손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데 뭐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말이 많아요. 그것도 사실. 그리고 이제 뭐 솔직히 엔지니어들이 어쩌다 저쩌다 주장을 하는데 저도 아직 납득 안 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광폭림의 광폭 타이어 조합이라든지 그게 어떤 환경에서 그런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정상적인 뭐 훅리스 방식이 아닌 튜브리스 림에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을 하면 뭐 공기압을 그렇게 아주 저압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공기압이 뭐 클린처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구름 저항은 뭐 그래도 제가 봤을 땐 튜브리스가 훨씬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게도 가볍고 이제 마찰 저항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사이즈면은 단지 튜브가 안에 없다는 것만으로도 마찰 저항은 적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무게 이 부분은 뭐 아까 정비성하고 필드 대처 얘기하면서 다 얘기를 해버려갖고 할 얘기도 없을 것 같고 펑크 같은 경우도 아까 정비성하고 필드 대처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튜브리스에서 펑크 부분에서 이점은 이제 스네이크 바이트가 웬만해서 잘 나지 않는다. 실펑크가 나더라도 공기 빠지는 시간이 이제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튜브보다는 이제 라이딩 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해도 그래도 라이딩 복귀 때까지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제 이 부분인데 이제 이 펑크 같은 경우도 스네이크가 살짝 날다는 경우에 뭐 클린처가 취약한 거지. 뭐 스네이크를 세게 찍어버리면은 뭐 타이어뿐만 아니라 림도 박살이 날 수가 있고 림이 박살이 날 정도면은 타이어도 무사라는 보장은 없어요. 림이 박살나지 않은 정도인데 완전 세게 찌면은 반반입니다. 튜브리스 타이어가 박살 날 수도 있고, 튜브리스 타이어가 버텨줄 수도 있고, 이제 강도에 따라 틀릴 수 있겠죠.
그래서 펑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솔직히 클린처나 튜브리스나 글쎄요, 뭐 약간 튜브리스가 더 나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는 뭐 큰 어차피 펑크는 보면은 나는 사람은 맨날 나고 안 나는 사람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튜브를 넣었을 때 펑크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기압을 너무 과도하게 써서 어쩌면은 그 아주 약한 그런 외부 물리적인 거에도 잘 찢어져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한 공기압은 튜블러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튜브리스, 클린처 다 마찬가지 적당한 공기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무게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클린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더 가볍게 조합이 가능하다고 해요. 뭐 요즘엔 특수 재질로 되어 있는 초경량 튜브도 있고 뭐 라텍스 튜브도 있고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무게 같은 경우는 튜브리스보다 클린처가 더 가볍게 세팅도 가능하다고 해서 뭐 튜브리스가 꼭 더 가볍다라는 말은 크게 의미는 없는 거는 같아요. 근데 일단은 구름 저항이라든가 승차감 여러 가지 면을 따졌을 때 같은 무게면 저는 튜브리스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무게는 크게 의미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튜브리스 쪽이 구름 저항이나 나머지 면에서 승차감 이런 거에서 클린처보다는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라텍스 튜브가 됐건 부틸 튜브가 됐건 뭐 특수 형태의 튜브가 됐건 뭐가 됐건 튜브가 없는 게 승차감은 확실히 낫습니다. 같은 공기압일 때 기준으로 훨씬 낫고 저압을 써서 더 나아지는 부분도 있겠죠. 일단은 승차감은 튜브리스가 훨씬 낫습니다. 이거 보면은 뭐 민감하다 둔하다 뭐 난 잘 모르겠다 이럴 수 있는데 아주 둔한 사람 아니면 초보자들도 업그레이드 하면서 다 느끼더라고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이건 통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못 느낀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초보자분들도 다 느껴요. 저는 확실히 차이를 느끼고요. 자전거 오래 타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차이를 확실히 느낄 겁니다. 튜브리스가 뭐 타이어 모델에 따라서도 이제 탄력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튜브가 없는 튜브리스가 승차감은 확실히 낫습니다. 탄력도 당연히 더 좋고 그리고 이제 뭐 압력을 저압을 써서일 수도 있겠지만 타이어 자체가 코너 돌 때 찌부러지면서 눌려가지고 그 노면에서의 그립을 확보하는 능력도 더 뛰어나요. 눌리는 게 틀립니다. 같은 압을 써도 클린처 같은 경우에 튜브가 버티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 뭐 이런 것 때문에 로드 자전거가 접지력, 탄력성, 승차감 뭐 다 저는 우수하다고 봐요. 사실 저는 튜브리스를 더 선호합니다. 로드 자전거의 경우에 저도 클린처 뭐 예전에 다 써봤고 한참 이제 기암급 탄다고 까칠 때는 이제 튜블러 썼었죠. 그때는 튜브리스가 많이 보급화되기 전이었습니다. 이제 막 튜브리스 초창기였어요. 그래서 튜블러 썼는데 정말 피똥 많이 썼습니다. 벨로플렉스 거 튜블러를 썼는데 내구성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잘 찢어져 버리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사이드도 너무 약하고 벨로플렉스 타이어는 좋은데 내구성이 너무 떨어지는 게 흠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로드 자전거는 튜브리스가 저는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실란트는 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님들한테는 껴드려요. 워낙에 불안해하고 뭐 또 여러 가지로 실란트를 썼을 때 보편적으로 보면은 밀봉성이나 뭐 여러 가지 시공하고 나서도 뭐 짜잘한 뭐 공기 누수라던가 이런 거 봤을 때 무난하니까 실란트를 넣어 드리는데 그냥 말 많이 안 합니다. 저도 피곤하고 귀찮아서 실란트를 시공을 해 드리는데 저는 없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제 이 얘기 후에 MTB 관련한 견해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걸 때 일단 로드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튜브리스하고 클린처에 있어서 무조건 튜브리스를 추천하냐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자가 정비를 잘 하고 타이어 탈착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바퀴 빼고 끼는 거에 대한 뭐 테크닉이 좀 어느 정도 있다. 개인 정비가 가능하다. 필드에서 내가 얼마든지 이런 펑크 수리에 대한 대처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비 실력이 있으시면은 전 튜브리스 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필드에서 그런 정비 능력이 부족하시면 클린처가 무난하죠. 예. 근데 뭐 그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실란트를 쓰시지 않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굳이 실란트까지 써가면서 튜브리스 쓸 바에는 그냥 클린처 쓰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튜브리스 쓰실 거면 튜브리스 레드를 쓰시는 것보다는 아예 이제 완성형 튜브리스 휠을 쓰셔서 실란트를 쓰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마빅 브랜드가 가장 튜브리스 면에서는 진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빅 외에도 이제 림테이프를 사용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이제 튜브리스를 이제 완성형으로 쓰는 브랜드들도 있을 텐데 튜브리스적인 면으로 보면 마빅 휠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로드 자전거, 튜브리스 클린처 이거 추천해드리는 거는 뭐 다 끝났고 MT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로드 같은 경우 튜브리스를 추천한다고 했는데 선호한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튜브리스를 좋아하는데 MTB는 그렇지 않아요. MTB는 저는 클린처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제 MTB 같은 경우에 다운힐도 타고 크로스컨트리도 타고 다 했는데 다운힐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는 뭐 이너폼을 사용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저압 써라 압력을 좀 적게 써라 해도 다들 그렇게 빵빵하게 쓰고 막 그러던데 요즘에는 너무 극단적으로 또 저압들을 쓰시더라고요. 또 이너폼까지 나가면서 막 더 저압을 쓰고 이러는데 좀 답답합니다 솔직히. 저압 쓰라 할 때는 저압 안 쓰고 저압 트렌드 되니까는 말도 안 되는 저압을 쓰고 기껏 무게 줄이자고 막 비싼 휠 쓰면서 무게 더 늘어나게 이너폼 쓰고 앉아있고 이너폼을 썼을 때 이제 뭐 장점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너폼은 정말 싫어합니다. 뭐 이너폼에 대한 애찬론자분들한테는 뭐 유감입니다만 뭐 이너폼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뭐 아니다라고 말은 안 할게요. 하지만 저는 싫어해요. 이너폼을 쓰지 않고 저는 클린처를 쓰는 걸 선호합니다. MTB 특히 다운힐의 경우에는 왜냐 저압은 써야겠고 튜브리스를 쓰자니 코너를 세게 돌면 횡지에 의해서 타이어가 롤을 타는데 그러다 보면은 타이어가 옆으로 접질리면서 압이 새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사이드월이 버텨주고 고무에 두께감이 있는 타이어를 쓰는 경우에는 다운힐 전용 튜브를 쓰면은 저압도 얼마든지 받아주고 웬만한 스네이크 바이트도 버텨줄 수 있고 실방구도 잘 나지 않아요. 다운힐 전용 헤비 듀티 타입의 다운힐 전용 튜브를 쓰고 다운힐 타이어로 해가지고 클린처를 쓰면은 저는 30psi 언더의 공기압을 쓰면서 접지력 확보도 용이하고 롤링을 하는 과정에서도 공기압이 새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타이어가 이탈하거나. 그래서 저는 다운힐의 경우에는 튜브리스나 아니면은 이너폼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저는 개인적으로 전용 다운힐 전용 튜브를 쓰는 그런 클린처 방식을 저는 선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거나 납득시키거나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이건 제 취향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다운힐을 해왔고 그게 워낙에 오랫동안 써오던 습관이어서 튜브리스를 일단 선호하지 않아요. 일단은 저압을 쓰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저압 썼을 때 코너에서 타이어 밀리는 그 롤을 타는 것 자체가 싫고 크로스컨트리 경우에도 저는 별로 튜브리스 쓰고 싶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크로스컨트리를 탈 때도 공기압을 세게 쓰지 않기 때문에 튜브리스하고는 좀 저 개인적인 성향하고 잘 맞지가 않아가지고 다른 많은 분들은 얘기하시고 스네이크 바이크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주변에 뭐 오래 타신 분들이나 잘 타시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시면 아실 텐데 스네이크 바이크도 잘 나는 사람이 나요. 맨날 나는 사람만 납니다. 어쩌다 정말 재수 없으면 날 수가 있는데 스네이크 바이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은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실력이라고 볼 수 있는 면 중에 하나예요. 자전거를 부드럽게 타고 몸으로 충격을 잘 받아주고 앞에 보이는 턱에서 미리미리 이걸 인지해서 빨리빨리 대응을 해주면 스네이크 바이트 잘 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뭐 제가 뭐 원래 막 나가는 스타일이니까 막 말할게요. 뭐 너님들이 뭐라 하든 말든 자전거를 무식하게 타거나 막 들이받거나 과격하게 막 좀 부드럽게 안 타고 막 들이받고 뭐 이러다 보면 스네이크 바이트 나는 거예요. 물론은 이제 뭐 불의의 경우에 스네이크 바이트를 예방하기 위해서 튜브리스를 쓰는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반대하진 않아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이제 뭐 저랑 공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스네이크 바이트 평상시 난 잘 안 난다 하시면은 뭐 클린처 뭐 제가 권하는 방식대로 한번 써보시고 이제 시합 때는 뭐 튜브리스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튜브리스 쓰고 이너폼 넣으면은 롤 잘 안 탈 거고
조합 쓸 수 있죠. 뭐 전 모르겠네요. 뭐 일단 선수들도 이너폼 많이 쓰기도 하지만 글쎄요. 협찬받는 선수들이나 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MTB 뭐 요즘 튜브리스 타이어가 얼마나 MTB 쪽이 뭐 완성도 있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튜브리스 공기 밀봉성 면에서 완성도 있게 나오겠지만 저는 사이드월이 단단한 타이어를 좋아합니다. 고무 두께감이 좀 나고 예를 들면은 슈발백 경량 타이어들처럼 고무가 흐물흐물해가지고 저압 쓰면은 막 옆으로 노을 타면서 무너지는 타입의 타이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아무튼 저는 좀 타이어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입니다. 근데 튜브리스는 이제 로드 같은 경우는 튜브리스가 압도적으로 우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튜브리스를 쓰고 MTB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롤 타는 부분 때문에 타이어가 이제 이게 라이더의 성향마다 틀려요. 공기압을 쓰는 성향이 공기압을 조금 넣고 쓰는 성격이다 하시면은 튜브리스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이건 좀 MTB 같은 경우는 튜브리스 클린처 성향의 라이딩 스타일이나 뭐 너무 이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 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워낙에 올드스쿨한 스타일이라 그래서 저는 MTB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클린처를 선호한다. 하지만 뭐 특별하게 MTB에다 클린처를 쓰시라고 추천하는 바는 아니다. 너네들 마음대로 쓰셔라. 로드는 이제 내가 정비 능력에 따라서 필드에서 대처가 용이하시면 튜브리스 추천한다. 그러나 정비 능력이 딸리면 실란트 넣을 바에는 클린처가 낫지 않나.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광폭림하고 광폭 타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저도 이제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다른 샵을 하는 이제 친구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 광폭림의 광폭 타이어가 이제 더 빠르다고 하는 얘기가 엔지니어들 말로는 이게 이제 광폭 타이어에 광폭림이 끼면 타이어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뭐 접지 면적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납득도 안 가고 노면의 마찰 저항이라는 게 당연히 폭이 좁아야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어쩌면 뭐 환경이 유럽 같은 경우에 노면이 안 좋으니까 고압을 쓰고 폭이 좁은 타이어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그런 뭐 코블스톤이 많거나 노면이 안 좋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스팔트 포장 상태가 좀 안 좋아지거나 시멘트 포장이거나 이러면은 주행감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광폭림의 광폭 타이어 튜브를 쓰면은 훨씬 더 이제 접지적인 부분이나 구름을 할 때 바퀴가 헛돌지 않고 이런 접지 부분 쪽에서 향상이 있기 때문에 구름성이 더 낮다라고 보는 게 충분히 납득이 가거든요. 만약에 유럽에서 적용된 환경이 그 환경에다 대입을 해서 만약에 이제 구름성이 그쪽이 낮다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죠. 말 그대로 이건 구름성이 아니라 추진력의 문제, 접지력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테스트를 한 거고 어떤 환경을 근거로 그걸 갖다가 구름 저항이 낮다라고 한 건지 좀 더 찾아보고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려워요. 진짜 엔지니어들이 하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알던 상식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저도 깊게 이거를 따로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댓글로 다른 내용도 주시면은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오늘 라이딩을 엄청 좀 힘들게 하고 왔더니 너무 막 피곤하고 지치고 뭐 그러네요. 또 소주까지 먹고 왔더니 피곤합니다. 다음에 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이거 어때요? 펀드라? 짱짱해요? 완전 짱짱. 이거는 60km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버티고 이게 말고 흔들리거나